이어서 아까 돼지를 살펴보다가 다운이 됐는데, 이어서 전 2편에서부터 임포팅해서 만들었던 스케치 파일의 간단한 하우스에 이어서 이 주변을 돼지를 한번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돼지를 변형해 보는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대지의 보도블록 형태는 변경이 불가한 게 아니라 기본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삭제해주면 되고, 삭제해주면 스케치에서 불러온 파일과 함께 이제 제외되고 나머지 것들이 있겠죠. 그럼 아까와 같이 항목에서 랜드스케이프 안에 플랫 락키 있는 부분에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스케치업 파일 같은 거를 임포팅 할 때 그 스케치업에 있는 좌표축에서 0. 그러니까 XYZ축에 0,0,를 안 잡아주고 잠깐 올라오거나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대지 기준이 랜드스케이프의 트위모션의 기준이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얘의 대지를 내려도 되긴 하지만 뭐 오브젝트들을 내려주는 방법 내리거나 올리는 방법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대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그럼 조금 내려보면 지금 오브젝트 잘못 선택됐네요. 대지를 선택하고 조금 내려보면 지금 사라졌던 조금 사라졌던 길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위치를 좀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작업들을 하시면 확대해 보면서 뭐 스케치북 불러온 도로가 잘못됐다 그러면 도로를 올려줘도 되고요. 뭐 반대로 대지를 약간 내려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변부의 건물들도 스케치업에서 병합시켜서 다른 건물들을 불러오긴 하는데 기초 편이다 보니 시간상 기본 스케치 파일 불러온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팁은 대지를 어차피 변형할 거라면 약간의 면적은 대지를 내려도 되고 라이벌리에 있는 각각의 스케치북 불러온 소스들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낮추거나 높여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좀 높게 돼 있으면 보도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을 이용해서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선택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에 라이벌리 그러면 일단 대지가 기본 보도블록에서 잔디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바뀐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까 자동화 기능들 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동화부터 해놓으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또 다운될까봐 아까 이어서 지형 편집에 대한 먼저 설명부터 하는 거로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장 같은 거는 기본적인 게 지금 현재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딜레트해서 지워도 돼요. 뭐 선택을 한 다음에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주면 되는데 뭐 나중에 뭐 형태를 변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창이 라이브러리 창이에요. 여기서 뭐 모두 볼 수 있고 오브젝트 불러온 것들만 하면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조명 가고 이렇게 라이브러리 불러온 소스들도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를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제가 선택한 거에 지금 오브젝트 이렇게 선택돼 보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따로 레이어처럼 구분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역시 눈동자를 꺼주게 되면 이건 지우는 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브젝트만 잠깐 꺼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지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레이어를 잠깐 꺼두는 작업들을 해놓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안에 그룹 안에 형태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문제가 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얘를 지우면 아마 선택적으로 안쪽에 뭔가 좀 같이 지워질 것 같은데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데 묶여 있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런 때는 어, 인스턴스 계획이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나오네요. 스케치업에서 그룹핑이 잘못되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북 임포팅 하기 전에 오브젝트들을 조금 중축소 해제 그래도 얘가 안 풀리네요.
레이어 구분들을 잘 하고 불러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솔레이트 한번 보면 이렇게 묶여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꺼놓지 않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구분과 뭐 삭제하는 인스턴스 게이는 이제 동기화되어 있는 클론화되어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건데, 이거는 클론이 아니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레이어 구분을 해줘야 돼서 연결 해제 한번 해볼까요? 연결 해제도 이 셀렉트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솔레이트는 뭐냐면 뭐 하이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스를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솔레이트 하면 지금 현재 셀렉트 돼 있는 거 작업한 오브젝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끄는 거고, 다시 키면 전체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요. 앞에 입구 부분은 그냥 두겠습니다. 담장만 먼저 없앴고, 자, 레이어와 종류별로 셀렉트 하거나 하이드 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들어온 오브젝트에서 보도블록은 약간 바꿔볼게요. 대지 편집하기 전에 메타리얼 가서 스포이드 갖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 셀렉트된 재질이 나올 거고, 메타리얼 항목 중에서 도로라든가 뭐 보도블록 이런 것들은 이게 지형 항목이 있습니다. 지형 항목에서 클릭해주면 자연 요소는 아까 봤던 대지에서 뭐 잔디뿐만 아니라 자갈 이런 것들을 섞는 것들이 있는 거고, 도심 요소에서는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아스팔트 패턴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아스팔트 같은 것들을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아스팔트가 생기겠죠. 지금은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한번 바꿔보죠. 인도를 조금 덜 업한 거로 바꿔볼까 봐요. 보도블록 중에 조금 뭐 이런 거 괜찮겠네요. 넣어보면 이렇게 보도블록 형성이 되겠죠. 사이즈가 좀 스케일이 안 맞다 그러면 이렇게 좀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뭐 세팅해서 이건 효과 주는 거고, 로테이트 선택하면 되겠죠. 회전 툴 이용해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바꾸면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스케일 안에 들어가면 회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꿔야지, 아니면 오브젝트가 바뀌니까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90도 바꾼다든가 해서 가로 방향으로 배열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했습니다. 도심 요소에 도로라든가 보도블록, 자연 요소에 잔디, 자갈, 낙엽 뭐 이런 패턴들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리얼에선 이제 상위로 가서 아까 봤던 지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형에 대해서 해보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선택하면 지형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지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도로가 앞에 있고 도로 앞에 뭐 옆에 호수 뭐 이런 거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산맥 같은 거 만들어 보는 작업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지 편집 들어가면 대지 편집 높낮이 낮추는 거 있다고 아까처럼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까 테스트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160m가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 큰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이즈 한 30m, 40m 이렇게 원경부터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해서 멀리서 올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산맥들을. 너무 올렸으면 다시 낮춰주면 되고, 부드럽게 펴주는 거 작업들을 하게 되고, 평편화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강도 조절을 할게요. 풀어주는 거. 사이즈를 좀 줄여서 가까운데 노이즈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죠. 강도를 많이 낮추겠습니다. 사이즈도 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굴곡이 생기는 걸 보게 될 거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먼 산 올리는 방법들로 해서 노이즈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바위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대략적인 느낌만 보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낮추기 작업을 해서 앞쪽이나 옆쪽에 옆쪽이 낫겠네요. 여기서 풀장 옆 이쪽 반대편으로 해서 좀 구릉지를 만들어주고 이쪽에 저수지 같은 걸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료가 너무 길게 나와서 좀 감출게요. 지금은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지 환경이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형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소들만 한번 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로 해서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쉐이프 얼룩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레벨을 준다든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확대해가면서 잘못 나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듬어 주면 되겠죠. 다시 평판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경계를 깎아지듯이 하고 싶으시면 강도는 좀 얼룩에서 좀 원형 서클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하게 되고 이쪽에 평판화를 측면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측면에서 각이 좀 많이 생기는 이쪽에 이제 호수를 담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먼 산 강도를 좀 올릴게요. 저쪽 뒤에 먼 산들을 작업을 해서 굴곡을 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자, 형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지를 기본적으로 궁극을 만들 수 있고요. 뭐 지형도를 갖고 와서 매핑으로 해서 지형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게 루미언도 있고 여기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대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뭐 필요한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인팅을 이용해서 뭐 잔디만 있는 게 아니라 패턴들을 좀 만들어 주면 편한데요. 지금 이쪽보다는 여기 물을 담을 거니까 이쪽에 약간 섞어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근데 물을 먼저 수면의 높이를 결정해야 돼서 페인팅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갈처럼 할 거냐, 군데군데 섞을 거냐, 어떤 면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정할 수 있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자, 영역이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쉐이프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원형으로 나오면 좀 그러니까 얼룩이라든가 스테인을 이용해서 찍어주게 되면 살살살 흙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처럼 스탬프처럼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걸 물론 여러 번 찍은 데는 더 많이 되고요. 투명도 같은 거 조절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대지를 긁어서 이럴 땐 타블렛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한번 해보죠. 그다음에 도로 바깥에도 그 다음에 산자락에서는
크게 해서 잔디만 있는 산이 아니라 조금 구릉지에서 자갈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나온 거 모습들을 잡아주고요.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갈들이랑 섞인 모습들을 잡아주면 되겠죠. 너무 강하게 한다면 투명도를 조금 낮춘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갈 주변에는 흙이 나와야지 좋겠죠. 그러니까 배열을 할 때 이렇게 뭐 자갈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그 주변엔 자갈 부분이 이렇게 섞인 부분, 그 다음에 잔디하고 흙이 섞인 부분은 그 주변 바깥쪽에 이렇게 배열을 하면 보통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브러쉬를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뭐 다른 부분들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렇게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따 물을 담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 수면 아래 부분의 모습들이 모래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래를 선택한 다음에 가장 깊은 데 있는 부분을 모래로 하고 싶다. 그러면 모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내가 안 쓰고 있는 부분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가 바뀌죠. 이거는 전체 바꾸면 안 되겠네요. 다시 잔디를 갖고 와서 안 쓰고 있는 것들 이게 추가가 안 돼서 4가지 이상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잘 섞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좀 크게 섞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담기 전에 이제 수면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 원래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케치업에서 물 매핑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수면을 만들어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할 작업들이 없어서 뭐 오브젝트를 스케치북 다시 병합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인 면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윈모션에서 간단한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불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요소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잠깐 꺼놓고요. 대지가 좀 떨어져서 아이고, 대지를 먼저 잡고 잡겠습니다. 건물 안쪽에 대지 편지 먼저 들어가서 가운데가 안 깔려 있네요. 평판 올리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강도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바닥판이 꺼져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물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물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을 풀장처럼 만들어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스케치북에 작업한 게 없다 그러면 여기 라이브러리 항목에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형이라고 해서 상위 메뉴로 올라가 보면 도구 항목에 도구가 아니군요. 조형과 지형 보게 되면 기타 항목 아이고 죄송합니다. 객체 항목이 있습니다. 객체 항목에 기본 요소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객체 항목은 집이라는 거는 실내에 들어가는 가구, 그다음에 도시는 외부에 들어가는 뭐 가로등이라든가 요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기본 요소라는 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드, 아까 기본으로 보도블록 깔려 있던 것 또는 원형판, 기본 사각 육면체, 원뿔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수면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들. 수면 높이는 그냥 뭐 10m짜리로 해서 평판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드래그 인 드롭 하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겠죠. 수평면 잠시만요. 적당한 수평면에 잡아놓고 들어온 거를 무브해서 위치 가운데 정도 이동을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케일 단축키가 4, 5, 6에서 이제 뭐 4, 무브, 5번, 노테이트, 6번 스케일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축 기준으로라고 하죠.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전체가 커지는 거고 각 축의 방향을 잡으면 각 축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높낮이도 같이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물의 위치가 가능한데 위치를 잡은 다음에 무브에서 위치 잡아주고 좀 떨어뜨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스케일 가서 전체 확대 파묻히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수면의 위치가 될 만한 위치 다시 잡아주고 확대 물을 채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무브 너무 낮다 싶으면 좀 올려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그래서 감싸주는 영역을 기본 도형으로 해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수면의 위치 역할을 해줄 오브젝트를 간단한 도형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태양의 고도를 조금 해가 뜰무렵으로 조금 환하게 바꾸겠습니다. 자, 수면을 역할을 할 오브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면체 하나 때문에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윈모션에서 물 역할하는 걸 물 자체를 만드는 오브젝트가 또 따로 있고 이 면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메탈을 입히는 경우가 있고 바다를 만든다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로 물을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 물의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장을 안 해요. 유형이 한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메타리얼을 오브젝트에다 입히는 방법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건 수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메타리얼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메타리얼에서 항목 보게 되면 물 항목 이게 이제 물 항목만 해도 여기는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물 전체 덩어리를 만드는 것들은 되게 제한적이어서 메타리얼로 입히는 게 이렇게 형태 표현할 때 제일 낫습니다. 일단 풀장은 맑은 물 갖다 드래그 드롭하면 이렇게 맑은 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너무 맑은 물이니까 뭐 이런 물결치는 물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바다 뭐 풀장 중에 어두운 거 그다음에 리버는 탁한 물 요 정도 리버 아니면 레이크 우수물 이런 것들을 넣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저희는 리버 정도로 한번 해줄까 봐요. 리버 정도가 안에가 적당하게 보이면서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서 투명도라든가 이건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강이나 호수, 바다의 유형 중에 어느 정도 투명도를 줄 건지, 아니면 컬러를 좀 더 뭐 푸르게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컬러에 자기가 원하는 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팅 가게 되면, 펌프, 질감에서 물이 물결 치는 거, 스케일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죠. 자기가 집어넣은 집이나 사람의 오브젝트의 크기에 비례해서 뭐 물결이 범프 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서 잔잔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뭐 회전하는 거는 뭐 가로 세로 방향 또 범프의 값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 사운드는 물소리다 이렇게 나면 사운드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물소리가 나게끔 사운드도 나중에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급 과정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물을 이렇게 먼저 배열한 이유는 물을 배열해 줘야지만 조금 올리는 게 낫겠네요. 주변부의 대지 페인팅이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대지 페인팅을 위해서 이렇게 물 높이를 조금 만들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지금 매뉴얼 위주로 설명을 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뭐 모양을 많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번 예절을 따라서 해볼 때는 뭐 형태도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맞춰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에 대한 질감도 바꿀 수 있다. 날씨 켜짐은 뭐냐면 이제 환경에 따라 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거냐 해서 뭐 기본적으로 켜놓는 게 당연히 맞고요. 반사율은 얼만큼 햇빛을 받느냐 약간 올려줄게요. 뭐 수면 아래까지 그렇게 깊이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 자, 물 컬러도 조금 바꿨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대지를 선택하면 대지 편집이 나타나겠죠. 바닥에 대지를 선택하면 페인팅에서 아까 본 것처럼 물 주변에 있는데 자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얼룩을 한번 선택해서 해볼까요? 또 자갈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얼룩으로 먼 곳은 지름을 좀 키워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게 해서 주변부에 이제 흙이 생기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가게 됩니다. 네. 당연히 수면 아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이 수면 아래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물 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땅이 나오기 때문에 수면 아래 부분이 수면이 위에서 비칠 경우에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작업을 해주는 게 나으니까 수면 아래 부분은 강하게 뭐 바위라든가 이런 질감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태지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고요. 자, 이어서 적용 식재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지 지형들을 만들고 나서 뭐 산이라든가 능선, 전경들, 근경들 이런 것들을 배열해서 식재를 하게 되는데 가까운 곳으로 남은 식재를 조경에 딱 맞춰서 디자인되게 배열할 때는 개별적인 식재를 하는데 이런 숲속이라든가 먼 배경들을 만들어 줄 때는 자동화 기능에 있는 식물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식물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식물 페인트 툴 클릭하면 자동화해서
나무 식재들이 개별 식재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골라서 여러 그 종류의 나무들을 한꺼번에 브러쉬 툴처럼 이용해서 숲을 만들거나 배경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멀리 있는 것들은 보통 큰 나무들을 이렇게 심고 가까운 것들은 조금 작은 나무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데, 무조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부터 몇 그루의 나무를 선택해서 심고 식재를 한 다음에 가까운 데는 또 다시 다른 나무를 초이스해서 이렇게 심는 방법들을 주로 쓰면 편리하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또 다운되고 다운율이 너무 높아서 저장을 해놓고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먼저 멀리 심을 나무들 좀 큰 나무들을 몇 그루 한번 불러와서 섞어 보겠습니다. 뭐 지금 대략적인 거니까 작은 나무도 한두 그루 좀 들어가고 큰 나무 위주로 해서 심어 볼게요. 이런 나무도 좀 들어오고, 아래 조금 작은 나무 또 한번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고른 다음에 설명할 거는 뭐냐면, 지금 지름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영역이거든요. 브러쉬를 선택해야지만 내가 얼마나 한 번에 변경을 할 거냐, 이 브러쉬 면적을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하고 브러쉬로 선택한 다음에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밀집도는 뭐냐면 한꺼번에는 안 되고, 이 나무는 밀집도가 뭐 얼마큼 하겠다, 높이겠다, 낮추겠다, 이걸 조절을 해서 나무 군을 별로 개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밀집도를, 이 나무는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밀집도를 조정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나무를 브러쉬로 할 때 영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세부 설정에 있는 세팅에서 보게 되면, 세팅은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가도 되는데, 브러쉬로 잠깐만요. 선택을 하고 하게 되면 세팅이 활성화 되는데, 어, 뭐 나이는 이제 나무의 나이대를 몇 프로 둘 거냐, 그러면 50%냐, 뭐 어린 나무 아니면 큰 나무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성장은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뭐 시간 타임별로 해서 나무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하거나 뭐 크기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인 거는 계절을 날씨 변화에서나 계절 변화에서 하는 거에 연동되게끔 할 거냐, 여기서 개별적인 계절에 맞는 걸 설정할 거냐인데, 이건 자동으로 해놓은 게 거의 99%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날씨 변화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람을 해줘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도 쓸 거냐 말 거냐인데, 당연히 켜놓는 게 유리할 겁니다. 뭐 스틸컷을 찍을 때 일부러 안 켜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다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켜놓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물 세팅이 끝나면 이제 브러쉬를 선택해서 멀티 밀집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멀리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름을 좀 넓혀서 브러쉬 긁듯이 이렇게 긁어주면 멀리 있는 정렬부터 한 번에 긁을 때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그룹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제될 때도 같이 삭제가 되거나 이렇게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자, 적당히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해놔서 나무들을 심으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심었으면 이거를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군을 또 선택해서 심어주는 게 좋으니까요. 조금 큰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작은 나무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이걸 삭제하면 같이 지워지니까 삭제하지 마시고, 꼭 선택들 가서 바탕을 하나 찍어서, 다른 면을 찍어서 이 나무는 종료됐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종료된 거로 작업을 해줘야 돼서, 그래야지만 나무군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큰 나무들을 심었으니까 작은 나무들 할 때 다시 자동화를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그 선택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연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종료한 거고, 그룹 집단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다시 빈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조금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나무로 잣나무를 심어주는 게 낫겠죠. 뭐 사람 휴먼 스케일에 맞춰서 뭐 이런 나무도 하나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조금 더 작은 나무들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작은 나무들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과실수보다는 가지가 좀 예쁜 나무, 이런 나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대식물이니까 뭐 이런 나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뭐 이 정도의 나무들을 갖고 와서 일단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도 되고,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밀집도를 조절하면 멀티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선택을 해버리면 멀티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다운율이 조금 많이 높네요. 아무래도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버전 그 버그 패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까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전경에 있는 나무들은 한번 해주고, 꼭 끝낼 때는 지금 자동화에 있는 페인트에서 바탕이나 다른 곳을 한번 찍어서 종료를 완전히 시켜준 다음에 다시 자동화 식물 페인트에 들어가면 아래에 식재가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큰 나무들을 심었다면 이제 가까운 데 좀 사이사이 좀 작은 나무들을 심어줘야 되니까 목록에서 좀 작은 나무들을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뭐 조그만 넝쿨 같은 나무들,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나무들을 몇 그루 한번 선택해 볼까 합니다. 이런 나무들, 그리고 뭐 이런 나무들, 뭐 간혹 더 작은 나무가 있으면 뭐 선택해도 되고요. 이런 넝쿨 같은 거,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개별적인 밀집도를 조절해도 되고요. 뭐 이런 나무가 좀 밀집이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브러쉬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영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작아야 되니까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당겨서 속에 가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심어주면 전반적인 밀집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작으니까 선택을 해주고 세팅해서 나이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좀 커지는 거 보게 되죠. 이렇게 심은 나무들이 다 큰 나무 정도 두고 조금 중간 크기 나무들을 섞죠. 그 다음에 얘는 삭제를 해주고 중간 나무들 중에 좀 잎사귀가 있는 나무들 이렇게 한번 섞어볼까 합니다. 이것도 한번 빼주고, 자, 밀집도를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선택하면 나무꾼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영역을 키워서 한번 눌러보면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종료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와서 딴 데를 찍어준 다음에 이제 끝내줘야지만 이 나무군은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나무를 심을 때는 다시 자동화 식물 저장을 일단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무들을 앞에 근경에 이제 근접한 나무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화력수로 좀 작은 나무들을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한번 식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운율이 너무 제 컴퓨터가 메모리가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운율이 많이 높긴 하네요. 지금 그래서 조금 작은 나무들로 해서 몇 그루 한번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세 가지 정도의 화력소 계열을 넣은 다음에 뭐 선택을 해서 뭐 세팅 값은 아까랑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브러쉬 선택하고 영역을 설정하면 되겠죠. 밀도를 조금만 영역을 키워서 선택을 해서 중간에 섞어주면 과실수가 들어가 있는데 종료를 할 때는 역시 방향키 스톱,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너무 잘못 들어갔다 싶을 때는 선택을 하면 그 그룹핑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선택을 해서 없앨 수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은 나무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실수 같은 경우에 너무 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작은 나무를 바꿔볼게요. 음, 위에서 있는 나무 중에 얘를 대체해서 넣고, 얘는 삭제. 그러면 삭제된 나무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 성장이라는 것 세팅에서 나이가 있는데 나이를 좀 줄여주면 나무가 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도 삭제하면 같은 라이브러리를 하더라도 그 나무만 그룹핑이 돼 있더라도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배해주고 다른 나무를 하나 넣어볼게요. 다른 나무를 넣어서 이 나무만 뭐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럼 개별 나무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죠. 다시 페인트 가서 작업들을 해보죠. 페인트 들어가서 조금 전에 했던 나무들을 한번 볼게요. 이 나무, 아, 이거 선택 안 했네요. 자동화. 그래서 이런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이 나무는 좀 거친데 빼고 이런 나무 몇 가지를 이렇게 넣어볼까 합니다. 역시 물집도 좀 올려주고 브러쉬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군데군데 나무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뭐 나무가 너무 크다 작다 그러면 음, 브러쉬를 꺼주고 나무들을 선택한 다음에 세팅해서 너무 크다 그러면 나이를 줄여주면 이 그 선택된 나무만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거든요. 선택해서 나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있다. 그럼 이 나무는 뭐 세팅해서 나이를 더 올려주겠다. 그럼 더 이렇게 커지고 줄어드는 나무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성장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들이 주로 배치가 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앞쪽에 한두 가지만 나무들을 다른 거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 나무는 제외, 뭐 딜레트 킬러를 넣어도 되고 삭제를 해도 되니까요. 이 나무 정도랑 이 나무는 이게 이 프리뷰 되는 게 이제 제일 컸을 때 제일 작았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중간 크기를 해줘도 되니까 한번 브러쉬 밀집도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식재가 되고 군데군데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반대편에도 좀 심어줘도 되고요. 자, 개별적으로 이제 끝났으면 또 역시 지금 브러쉬 하던 거를 떠나서 뭐 너무 작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좀 크게 한다거나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 세팅 가서 좀 작다 크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조금 키우는 게 낫겠네요. 공장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끝나게 되면 숲이 만들어지고 셀렉트를 딴 데를 나무를 제외한 딴 곳을 하면 이제 종료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면 그 나무 형태 지금 만들어진 데 군으로 다시 식물 페인트 있는 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뭐 다시 추가하고 싶다면 브러쉬 사용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다시 종이하고 맨 처음에 뜬 나무군이 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도 역시 선택을 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나무군만 이렇게 선택해서 브러쉬에서 하게 되면 추가해서 나무를 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종료 안 하고 아까 보여드린 거는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 추가 수정할 때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무들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 사이에 있는 젠 나무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들로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다운이 너무 많이 돼서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식물 작업구는 끝나게 됐고 찍어보면 구도를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들을 어느 정도 지금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적용하는 순서의 팁 정도만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아까 했던 모셔닝, 그러니까 사람이라든가 어, 자전거라든가 자동차의 모셔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도가 있으니까 여기 사람을 한번 걸어다니는 모셔닝, 자동화 역시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하겠죠. 캐릭터 경로 말고 먼저 자동차 경로부터 한번 해보죠. 만들어 놓은 찾길에서 자동차 브러쉬,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옵니다 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죠. 지나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한 라인 정도로 끊어주면 되니까. 그럼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보셨다시피 전원주택인데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지나면 안 되니까 차선의 개수는 켜주고 2차선으로 만들어 주는데 간격은 좀 넓게 잡아줘야 되겠죠. 넓게 잡아주고 언덕을 타고 지나가니까 무브에서 여기서부터 중간 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자동차의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구도에서 보겠습니다. 밀집도를 줄여야 되겠죠. 자동차 개수를 가끔 지나다니게 해야 되니까 밀집도는 15% 정도 좀 되겠네요. 속도는 뭐 자동차를 빨리 달리게 할 필요 없으니까 좀 낮춰서 30km 정도에서 자동차가 다니게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면 이제 아까 배웠던 차량 경로에 따른 모셔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살표 눌러서 이제 꺼주고 화면 무브 키, 그래서 위치만 좀 잡아주면 되겠죠. 됐고 다시 나가서 상위로 이제는 캐릭터를 한번 해주고 자전거를 요번에 한번 해볼까봐요. 사람보다는 자전거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역시 펜 툴을 이용해서 저쪽에서부터 자전거가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이쪽에 끊어놓을까요? 자전거 경로를 해놓고 그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볼 겁니다. 무브 툴 이용해서 길 방향이 좀 틀리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면 되니까 상관없이 중간에 코너가 너무 돌았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되고요. 마지막 걸 이동해서 이렇게 위치를 펴줘도 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 이렇게
자전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밀집도는 최대한 낮춰서 한두 대만 지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 경로, 자동차 경로. 차가 얘가 또 버그가 있어서 제가 아까 차를 지운 것 같은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간격을 넓히고 밀집도는 낮추고 차량 속도도 저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간격은 조금 2차선 넓히고 무브키 이동키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와주면 되겠죠. 무브키에서 차선 가운데. 그 다음에 차량 속도 됐고 밀집도 낮췄고 밀집도 조금만 더 낮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차 자전거 이렇게 왔다가 다니는 모습까지 해서 배경을 만들 수 있겠죠. 모셔닝하는 경로에 따라 모셔닝하는 작업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오브젝트들을 한번 넣어보면 자동차가 다시 한번 속도가 좀 빠르네요. 좀 낮추겠습니다. 15km 정도.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 요소라고 해서 아까 지도 넣었던 거는 지금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배경에서 나온 것처럼 해줄 때 서 있는 사람들이랑 나머지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들 몇 가지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라이브러리에서 고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캐릭터 중에 여기에는 뭐 종이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스티커 찍을 때 용량이 좀 작으면서 모션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사람들이 이렇게 포즈별로 존재합니다. 동물도 보면 뭐 나비라든가 뭐 새, 뭐 다양한 물고기 같은 경우도 역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물고기 넣을 수 있는데 뭐 여기에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메뉴 올라가서 캐릭터, 사람,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이렇게 종류별로 어린이부터 사람들이 쭉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니까 어린이 친구 한 명 여기다 이렇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고요. 사람도 이제 뭐 한 명을 이렇게 넣게 되면 프리셋이라고 해서 계속 연달아서 옷 색깔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는 친구들을 갖고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친구 나오면 안 되니까 모브키 선택한 다음 프리셋 복장을 선택하면 옷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모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그래서 뭐 말하기 누구랑 말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 말하는 모습도 괜찮겠네요. 말하는 모습으로 해서 방향을 좀 달라주고 다시 메타를 해서 남자친구가 같이 떠들고 있으면 좋겠네요. 남자친구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세 위치 서로 바라볼 수 있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뭐 기준은 뭐 많이들 해보셨으니까 알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말하면 되고 이 친구는 만약에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말하기에도 좀 다른 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동작을 해서 바른다든가 뭐 모션 떠든다든가 이런 거해서 좀 다르게끔 서로가 좀 다른 동작을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뭐 말하기 자세가 있고 누워서 춤추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유치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퀄리티는 상당히 전에 거보단 좋아져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도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이번엔 부모는 포즈를 취하는 사람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면 자전거를 갖고 나가려는 아빠, 들어오는 아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주면 편하겠죠. 뭐 이런 모션을 취해서 무브키 방향 잡아주고, 자 그러면 이동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모션을 취해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세의 형태에 따라 맞는 위치에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인간에서 엄마가 한 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어머니를 자, 여기쯤 서 있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 돌려줘서 휴식이 아니라 스페셜한 어떤 기능적인 마이크 잡고 있고 뭐 이런 사람마다 캐릭터마다 틀려요. 뭐 걷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걷는 모습 이걸 개별 애니메이션 볼 때 주로 쓰는 건데 이건 차후에 한번 해보고 말하기 할 수 있고요. 휴식이 제일 낫겠네요. 휴식이 제일 나서 이쪽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프리셋은 복장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역시 옷의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배열하거나 동물들을 배열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 앞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세부적으로 세워놓고 싶다 그러면 차량에서 뭐 예를 들어 차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주택에 뭐 차를 대놓은 차가 이렇게 되겠죠. 다른 뭐 연속적으로 동일 차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컬러가 변형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이쪽으로 한 대를 넣어보죠.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무브 툴을 끼워주면 종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경이랑 위치가 잡히면 되는 어떤 이제 마무리 작업들이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 때 작업들로서 전경이랑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 정도 작업이 끝나면 보통 지형이랑 대지, 환경들 라이브러리를 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리에 보면 도구는 이건 뭐 치술 제거나 노트픽 하는 건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잠시만요. 뭐 나무 옵션 중에 기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어서 나무들이 뭐 호숫가에 쓰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심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물 속에다가 이렇게 밀어넣는다든가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에는 사이즈를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속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런 후작업들, 액세서리 작업들 같은 경우를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간단한 데칼코마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로 같을 때 주로 쓰는 건데 데칼코마니가 찾아야 돼서 조금 잠시만요. 자, 객체 안에 데칼이라고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는 뭐냐면 도로 같은데 스톱 표시라든가 방향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뭐 스톱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탬프처럼 원하는 위치에 사이즈를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무늬가 새겨지듯이 이렇게 만들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무리 줄 때는 꼭 넣어요. 넣기는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는 이게 기존 거 위에는 추가를 못했는데 2020부터 좋아진 게 제가 포토샵이나 다른 데서 이미지 편집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불러넣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뭐 저쪽에는
중앙선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스케치업이나 맥스에서 안 해와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방향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표시 이것들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마무리 작업들 할 때 데칼코마니 기능, 그다음에 주차장의 표시, 배수구의 표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어주면 편하게 하수구, 뭐 배수구 이런 표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합성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게 이 데칼코마니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형태를 다듬을 때 주로 쓰게 됩니다. 아이고. 자, 데칼코마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물 같은 걸 넣었을 때 여기 물이라고 있는 이제 객체인 오브젝트 있는 메피리안인 거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물의 속성을 가진 덩어리를 만드는 건데 지금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만들지 않고 입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입자는 안개라든가 연기, 불, 분수, 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인데 지금은 저수지가 있으니까 물 한번 안개 한번 넣어볼게요. 안개 원래 들어갈 위치에 선택해서 넣어주고 하면 얘를 위치를 뭐 바꾸거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스케일을 줘서 너무 크면 좀 작게 조절을 하면 크기가 좀 줄어들겠죠. 위쪽으로만 줄이고 싶다 그러면 수면에만 약하게 안개가 나오게끔. 근데 여기까지 너무 커지니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안개를 삭제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안개는 일단은 너무 크니 지우고 뭐 연기 같은 거 이런 거 피면 이제 굴뚝에 연기 같은 거 만들 때 보통 하거든요. 이렇게 피어나는 연기. 그래서 굴뚝 같은데 연기가 이제 피어나는 모습을 만들어 줄 때도 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추가적인 옵션 입자들 같은 것들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면 뭐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장을 한번 해주고 위치를 잡은 다음에 날씨 부분에 가서 말짱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날씨를 할 건지 약간 구름 있는 날씨를 할 건지 선택을 해서 약간 구름 있는 날씨가 날 수도 있고 비 오는 날을 이렇게 표시하면 바닥에 갠 날을 표시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적으로 해서 그거는 조율을 하시면 그런 느낌의 약간 구름 끼고 비가 갠 날씨 정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바닥에 물이 맺히고 뭐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씨를 하게 되면 역시 구름만 조금 낀 날씨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이냐 아니면 겨울이냐에 따라서 눈이 쌓인 모습 뭐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약간만 날씨를 봄 정도 날씨로 할 거고 나무는 역시 전체적으로 여기서 성장을 아까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좀 더 키운다거나 시간 타이밍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임팩트 효과 가면 풍속, 바람에 따라 나무가 흔들리는 거,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바람의 방향의 종류, 그 다음에 안개 낀 모습, 전체적인 안개, 뭐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이렇게 날씨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뷰를 잡아서, 약간 비 오는 날씨 정도, 비가 갠 날씨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상위로 가서 조명에 가서 날씨 전체적인 밝기 노출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카메라 옵션 스마트폰에도 있는
옵션들이니까 화이트 밸런스 약간 노란빛, 밝은빛 이렇게 조절해서 강도를 화이트 밸런스 잡아주고 레디오시티는 당연히 켜줘야지만 빛의 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얼만큼 깊이 있게 할 거냐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얕게 하고 싶거나 많이 생기게 하고 싶거나에 따라 강도를 좀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반사율 별빛은 저녁에만 나오는 건데 이건 놔두고 조명이 너무 약하다 그럼 전체적으로 조금만 밝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빼주면 조금 더 선명한 조명의 날씨가 되겠죠. 그래서 빛의 조명 강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지랑 지형, 그 다음에 라이벌을 이용한 수목, 식재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끝났으면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나중에 포토샵에서 작업해도 되는 건데, 이 2020에 추가된 기능, 카메라에서 뭐 비네팅이라든가 기본적인 효과를 주는 것들을 하고 렌더를 거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야각은 이제 각도, 광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멀리 보이고 할 수 있고, 피사기 심도는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아웃포커싱 하는 작업들, 그다음 비네팅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주변부를 조금 어둡게 해서 비네팅 효과를 주고, 이소점이냐 일소점이냐 건물에 따라 틀리죠. 약간 이거는 3소점으로 잡아주는 게 낫겠네요. 근데 렌즈 플레어라고 해서 뒷배경 이제 플레어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놔두고, 이거는 필터 효과, 뭐 색상 그라데이션 해갖고 타입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필터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반사 켜짐 꺼짐 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각 효과에서 필터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필터 보게 되면, 예, 그럼 필터가 이제 뭐 모자이크 필터, 무슨 망점 필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음영, 라이닝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들을 원하시는 게 있다면 여기서 선적을 하면 뭐든지 그라데이션 톤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레더링을 걸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 조절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비네팅이랑 조절하게 되고요. 렌즈 플레어는 좀 낮출게요. 그리고 시야각도 조금 너무 광각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제일 예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상에 가서 날씨는 된 것 같은데 밝기가 조금 비가 오는 날씨보다는 구름이 한창 낀 날씨가 좀 예쁘겠네요. 비가 오는 날씨, 뭐 이렇게 날씨 선택, 그 다음 계절은 약간 여름에 가깝게 가고 비가 갠 날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임팩트에서 방이랑 관계 됐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면 이거 이제 작업이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형과 대지, 그다음에 환경들을 만들게 되고, 이제 똑같이 역시 뭐 전편에서 동영상이라든가 비디오, 프레젠터, 그다음에 이미지 스틸컷 이런 것들을 작업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에서 본 거로 또 해볼까요? 다음번 편에서는 동영상 저장,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프리젠터라고 추가됐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요즘 가장 핫한 엔스케이프랑 비슷하게 독립적으로 구동이 되는 프리젠터가 추가된 거를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오늘은 스틸컷으로 이제 이미지를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 뷰를 잡아주고, 고도 잡아주고, 저장하는 방법을 렌더 걸면 되겠죠. 이제 생성, 그다음에 업데이트, 그다음에 이 컷은 모아 누르면 다시 여기서 또 카메라 뷰 세팅, 비네팅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작의 심도라든가 시야각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여기서 별도로 노출이라든가 조절을 해서 좀 더 밝게 어둡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성된 이미지가 됐고, 맨 아래에 이제 내보내기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저장된 이미지 선택, 그 다음에 더는 뭐 3D 모드 할 거냐, 레졸루션
해상도를 높게 할 거냐, 정제, 제일 높게 해주면 되겠죠. 모션도 뒤에 이제 퍼지는 걸 할 거냐, 조명은 최대가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렇게 했고, 세팅해서 나가면, 이제, 어, 이미지 선택하고, 했던 곳에서 멀티가 아니라 단독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기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선택, 렌더. 뭐 렌더 타임이야 V-Ray나 이런 뭐 기타 렌더링 프로그램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니까요. 뭐 스틸컷 남은 거 이 정도 들어가서도 금방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